윤세아에게 세상은 언제나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했다. 그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사람들의 감정을 색으로 볼 수 있었다. 기쁨은 반짝이는 노란색, 분노는 요동치는 붉은색, 슬픔은 깊고 푸른색으로. 그 능력은 때로는 축복이었고 때로는 저주였다. 특히 말과 감정이 다른 위선으로 가득한 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랬다. 은성그룹 마케팅팀 신입사원으로 출근한 첫날. 사무실은 온갖 감정의 색들이 뒤섞인 거대한 팔레트와도 같았다. 팀장의 머리 위에서는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찬 주황색 아우라가 타올랐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는 동료의 미소 뒤에서는 미세한 질투의 초록색이 아른거렸다. 세아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신임 CEO 강지훈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다. 사무실에 그가 나타나자 공기 자체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180이 넘는 훤칠한 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다. 감정이라고는 전혀 읽을 수 없는 그의 얼굴은 마치 잘 만들어진 대리석 조각상 같았다. 하지만 세아를 진짜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의 아우라. 세아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색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하며 그 어떤 빛도 통과시키지 못할 것 같은 금속성의 회색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정의 색채는 단 한 점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감정이 거세된, 텅 비어버린 심장을 보는 듯했다. 그 회색의 아우라는 그녀에게 본능적인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아우라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는 불필요한 인사는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마케팅팀의 이번 분기 신제품 프로젝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첫 번째 발표자는 바로 윤세아였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신규 화장품 라인 런칭 프로젝트 기획안을 발표해야 했다. 그녀는 긴장감을 애써 감추고 단상 앞으로 나섰다. 발표를 하는 내내 세아는 회의실 안에 다채로운 감정의 색들을 볼 수 있었다. 팀장의 주황색 아우라는 초조함에 더욱 짙어졌고, 그녀를 경쟁자로 여기는 동료의 머리 위에서는 불쾌한 붉은색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강지훈, 그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텅 빈 회색 아우라는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세아의 발표가 끝났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세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때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이게 최선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아가 띄워놓은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타겟 설정부터가 잘못됐군. 그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제품의 컨셉이 너무 진부해. 그들이 이런 감상적인 스토리텔링에 돈을 쓸 거라고 생각하나. 그는 비웃음도 조소도 없이 그저 사실을 말하듯 말을 이었다. 마케팅 전략은 전부 어디서 베껴온 듯한 아이디어들 뿐이군. 독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이 기획안은 순진하고 영감이 없으며 회사의 자원을 완벽하게 낭비하는 것에 불과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세아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노력을, 그녀의 열정을 모든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해체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완벽한 모욕이었다. 세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의 잔인한 말보다도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의 색이었다. 그의 회색 아우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 분노의 붉은색도, 가학적인 쾌감의 보라색도, 하다못해 업무적인 실망감을 나타내는 회색빛 푸른색조차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텅 빈 감정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완전히 결여된 다른 종족의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회의가 끝나고 강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텅 비고 차가운 회색의 아우라가 잔상처럼 남았다. 동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거나 혹은 고소하다는 듯 그녀를 피해 자리를 떴다. 세아는 한동안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안에서 너덜너덜해진 기획안이 구겨졌다. 그녀는 강지훈이 사라진 문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몸 주위로 수치심과 분노로 가득 찬 선명하고 강렬한 붉은색 아우라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업적인 자존심은 상처 입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본능적인 혐오감이 솟구쳤다. 얼음처럼 차갑고 텅 비어버린 심장을 가진 저 남자. 그녀는 결심했다.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저 남자의 완벽한 논리를 깨뜨리고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녀와 그의 길고 긴 악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첫 만남 이후 윤세아의 회사 생활은 예상대로 가시밭길이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애써 만든 프로젝트를 보류시킨 뒤 그녀를 시장 데이터 분석이라는 상대적으로 창의성이 덜 요구되는 업무에 배치했다. 그녀의 모든 보고서는 그의 날카로운 검토를 거쳐야 했고 그의 피드백은 언제나 그녀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냉정하고 직설적이었다. 사무실의 동료들은 그녀를 CEO의 타겟으로 인식하고 동정하면서도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투명 인간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세아는 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잠시 후 그녀는 CEO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중 한 부분을 펜 끝으로 가리켰다. 윤세아 씨.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 통계 수치, 소수점 둘째 자리에 오류가 있군.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작은 균열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모르나. 이게 윤세아 씨가 지향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수준인가. 그의 질책은 정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세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세아는 보았다. 그의 질책하는 목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옅고 희미한 노란색의 빗줄기가 그의 회색 아우라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것은 불안 혹은 걱정의 색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보았을 거라고 혹은 형광등 불빛 때문에 착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세아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텅 빈 사무실은 적막했고 그녀는 복잡한 통계 공식과 씨름하며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몰랐다. CEO 집무실의 블라인드 뒤에서 강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밤 10시가 되자 사무실의 자동 소등 시스템이 작동하며 모든 불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세아가 깜짝 놀라 작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기도 전에 사무실의 불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복도 중앙 전원 스위치 쪽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는 강지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보안 시스템이 재부팅 중이었던 것뿐이야. 하던 일마저 끝내고 퇴근하도록. 그가 몸을 돌려 자신의 집무실로 사라지는 바로 그 찰나. 세아는 다시 한번 보았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그의 차가운 회색 아우라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분홍색의 기류가 소용돌이치듯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억눌려 사라지는 그것은 호의 혹은 관심의 색이었다. 세아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의 말과 행동은 얼음처럼 차가운데 왜 그의 감정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저 텅 빈 회색 아우라는 사실은 모든 감정을 숨기기 위한 거대한 벽이 아닐까? 그녀의 의심은 며칠 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더욱 깊어졌다. 마케팅팀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해외 투자사를 상대로 신규 사업 제안 발표를 하고 있었다. 세아는 비록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팀의 전략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했지만 그는 CEO에게 한번 깨졌던 기획안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의견을 묵살해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클라이언트 측 대표가 세아가 지적했던 바로 그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당황한 그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 그 데이터는 신입인 윤세아 씨가 정리했던 부분이라 아마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강지훈이 당장이라도 그녀를 해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회의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팀장의 아우라에서는 비겁한 거짓말에 새긴 탁한 녹색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때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최 팀장. 그가 팀장을 불렀다. 당신은 무능하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세아를 바라보았다. 윤세아 씨, 5분 주지. 당신의 대안을 발표해. 세아는 놀랐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두었던 자신의 대안 전략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었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명쾌한 해법을 담고 있었다. 발표를 하는 내내 그녀는 강지훈을 힐끗거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아우라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단단했던 회색 벽 뒤편으로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강렬한 색채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의 논리적인 발표에 대한 감탄을 의미하는 총명하고 밝은 황금색, 그녀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나타났던 상대를 향한 방어적인 푸른색,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아주 강렬하고 깊게 타오르고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색의 감정까지. 그의 겉모습은 차가웠지만 그의 내면은 격렬한 감정들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세아의 발표가 끝나자 클라이언트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떠올랐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아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를 향한 증오심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아주 깊고 혼란스러운 의문만이 남아 있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성공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이후 윤세아의 회사 내 입지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계심과 약간의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대했다. 특히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려 했던 최 팀장은 이제 그녀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머리 위에서는 늘 창백한 노란색 두려움과 칙칙한 녹색 분노의 아우라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세아를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더 큰 위협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은 그녀가 원하지 않는 진실까지도 보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변화는 강지훈이 직접 주관하는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팀원으로 그녀가 발탁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솔라리스는 은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고 런칭하는 그룹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었다. 프로젝트의 첫 전체 회의, 마케팅 본부의 수장인 김규철 부장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원로 중 한 명으로 젊은 나이에 CEO 자리에 오른 강지훈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정치인이었다. 역시 강 대표님다운 아주 대담하고 혁신적인 방향입니다. 김 부장은 강지훈의 프로젝트 계획을 들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세아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그의 머리 위에서는 늪지대의 그것처럼 질척하고 탁한 암록색 기만의 아우라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우라 속에서는 기름때 같은 검은색 악의 기운이 뱀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몇몇 측근들의 아우라 역시 비슷한 색을 띠고 있었다. 세아는 그들이 하나의 거대한 부패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세아는 김 부장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능력은 그녀를 최고의 감시자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하는 말보다 그의 감정의 색을 더 신뢰했다. 김 부장은 교활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는 늘 강지훈의 계획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교묘하게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었다. 세아는 보았다. 그가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능력이 부족한 자신의 라인 직원에게 맡기고 유능한 직원들은 일부러 중요하지 않은 주변 업무로 빼돌리는 것을. 그는 프로젝트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게 만들어 실패의 모든 책임을 강지훈에게 돌릴 계획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세아는 자료를 찾으러 간 인쇄실에서 김 부장이 자신의 측근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걱정 마. 시장 데이터는 내가 손 좀 봐뒀으니까. 저 젊은 애송이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거야. 런칭 행사가 아주 볼만할걸.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세아는 그의 머리 위에서 피어오르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역겨운 검은색 아우라를 보았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었다. CEO를 끌어내리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다. 세아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녀는 여전히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불편하고 때로는 혐오스러웠다. 그의 차가운 회색 아우라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겁한 음모가 정의를 이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강한 도덕적 잣대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는 비록 차갑고 무자비했지만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았다. 그의 회색 아우라는 온갖 거짓된 색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김 부장보다
차라리 정직하게 느껴졌다. 이 다채로운 거짓말의 정글 속에서 어쩌면 아무런 색도 없는 저 남자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프로젝트의 중간보고 회의. 김 부장은 자신이 조작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이 아주 순조로운 것처럼 보고했다. 다른 팀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보고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이해 있습니다. 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김 부장의 보고서가 가진 데이터의 치명적인 오류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김 부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머리 위에서 시뻘건 분노의 아우라가 폭발하듯 타올랐다. 신입사원 주제에. 지금 무슨 근거로? 근거는 바로 제 분석입니다. 세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두가 강지훈의 입을 주목했다. 그가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강지훈은 아무런 표정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의 회색 아우라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세아는 그 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그리고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아주 옅은 신뢰의 푸른빛을 본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세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김 부장과 그의 세력의 완전한 적이 되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피어오르는 살기 어린 붉은색 아우라가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 꼭대기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녀는 결심을 내려야 했다. 이 거대한 음모를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막아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저 남자, 얼음 심장을 가진 저 남자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정의감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이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세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을 감으면 회의실에서 자신을 향해 피어오르던 김규철 부장과 그 일파의 검고 붉은 아우라가 악몽처럼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적이 되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음모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호랑이 굴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았다. 강지훈을 돕는 것은 이제 회사의 정의를 위한 길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비서실을 통해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중대한 리스크 요인에 관한 긴급 대면 보고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메일을 보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공법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늦게 그녀는 CEO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거대한 집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강지훈은 책상 뒤에 앉아 여전히 꿰뚫어 볼 수 없는 회색 아우라에 휩싸여 있었다. 10분 주지. 윤세아 씨.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봐. 세아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김 부장의 아우라가 검은색이라서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초자연적인 통찰을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업의 언어로 번역해야만 했다. 대표님, 이것은 김규철 부장님께서 어제 보고하신 시장 데이터입니다. 그녀는 데이터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 몇몇 핵심적인 수치들이 시장의 실제 흐름과 미세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긍정적인 신호만을 부풀린 흔적이 보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김 부장이 어떻게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경험이 부족한 인력들을 주요 업무에 배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했다. 그녀는 사보타주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협할 수 있는 김 부장님의 체계적이고 심각한 판단 착오라는 말로 상황을 규정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세아의 보고가 끝나자 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분석은 대부분 정황 증거와 추측에 기반하고 있군. 김 부장이 그룹의 원로라는 사실을 잊었나 신입사원 한 명의 추측만으로 그를 의심할 수는 없어.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 세아는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숨기고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발언에 처음으로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다음 주 김 부장님은 데이터 오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넥스트젠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할 겁니다. 그는 그 회사가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제 조사에 따르면 그 회사는 김 부장님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프로젝트 예산을 빼돌리기 위한 완벽한 장치죠. 그녀의 예측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대담했다. 그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닌 확신에 찬 예언이었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회색 아우라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아주 깊고 푸른빛, 즉 강렬한 사고와 숙고의 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세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알겠소. 나가보도록. 그는 짧게 말하고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세아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 실망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며칠 뒤 세아의 예측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주간 임원회의에서 김 부장은 예상대로 넥스트젠과의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가 회사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강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제안은 보류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비서가 미리 준비한 파일을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에게 전송했다. 파일 안에는 넥스트젠이라는 회사가 김 부장의 처남 소유의 유령 회사이며 이미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 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날 저녁, 세아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회사 메신저로 익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관리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퇴근 후 집무실로 세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다시 CEO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의 불은 어둡게 꺼져 있었고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회색 아우라는 여전했지만 이전처럼 적대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당신이 옳았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그녀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 처음부터. 전부 다. 그는 책상 위 인터폰의 버튼 하나를 눌렀다. 최 실장, 지금부터 내 사무실의 모든 통신과 보안을 외부와 완벽히 차단하도록. 그 누구도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들여보내지 마. 그리고 그는 세아를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당신은 내게만,
비밀리에 보고하게 될 거요. 마침내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동맹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상대로 위험한 비밀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강지훈과의 비밀 동맹이 시작된 후 윤세아의 밤은 낮보다 더 바빠졌다. 그녀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CEO 집무실에서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아 김규철 부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강지훈은 그룹의 모든 자원과 정보를 동원해 그녀를 지원했다. 윤세아는 그의 지원을 바탕으로 김 부장과 그의 세력의 움직임을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감시하고 분석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공동의 목표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을 묶어주고 있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그가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하오. 태블릿으로 실시간 주가 정보를 확인하던 지훈이 말했다. 김 부장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세아가 제안했다. 그의 비리 패턴을 분석하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함정을 파놓을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그녀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룹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권한을 부여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집무실 안쪽에 거대한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수십 년치의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세아는 김 부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실패시킨 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왔다는 패턴을 발견했다. 한참 자료에 몰두하던 세아는 문득 맞은편의 지훈이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넋을 잃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단단했던 회색 아우라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 틈새로 아주 깊고 슬픈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세아는 그에게서 그런 색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무심코 그의 태블릿을 쳐다보았을 때 화면에 떠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두 아이, 한 남자아이와 그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지훈이 황급히 화면을 끄기 전에 세아는 그 사진을 똑똑히 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자료를 넘기기 위해 뻗었던 손이 그가 태블릿 옆에 놓아두었던 작은 물건과 우연히 스쳤다. 그것은 강가에서 주웠을 법한 아주 매끄러운 질감의 작은 회색 조약돌이었다. 지지직 그녀의 손끝이 조약돌에 닿는 순간 정정이가 튀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회의실의 풍경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의 머릿속으로 주인을 알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끼익! 세상을 찢을 듯한 타이어 마찰음. 산산조각, 나는 유리창, 위아래가 뒤집히는 세상, 깨진 사이드미러에 비친 공포에 질린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 엄마 타는 여자의 비명소리, 쿵 하고 차체가 찌그러지는 둔탁한 금속음, 그리고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한 남자아이의 다급한 외침. 세아야 윤세아. 정신 차려. 온몸을 짓누르는 공포감. 팔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작은 몸의 온기. 한 남자아이가 그녀의 위로 몸을 던져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 안에는 지금 그녀가 만진 것과 똑같은 매끄러운 조약돌이 쥐어져 있었다. 헉! 기억의 파편은 불과 몇 초 만에 끝났다. 세아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손을 황급히 뒤로 물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 그래? 지훈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다. 그의 아우라는 회색과 걱정의 노란색이 뒤섞여 폭풍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세아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였다. 사구, 조약돌. 그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꿰뚫어 보려는 듯 응시했다. 차가운 CEO의 가면 너머. 기억 속에 그 어린 남자아이를 찾으려는 듯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릴 적 사고로 생겼다는 팔뚝의 희미한 흉터를 어루만졌다. 부모님은 그 사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얼굴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재빨리 조약돌과 태블릿을 서랍 속에 넣어버렸다. 피곤한 모양이군. 그는 모든 감정을 지우고 이전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도록. 그는 명백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의 회색 아우라는 그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요새가 되어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하지만 세아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 요새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세아는 멍한 상태로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방금 그녀가 본 기억, 조약돌, 그리고 그의 반응.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와 그녀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처음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끔찍한 트라우마 아래에 함께 묻혀버린 잊힌 인연이었다. 그의 차가움, 그의 회색 아우라는 감정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상처를 가리기 위한 방패였다. 어쩌면 그 사고가 있었던 그날, 그녀를, 혹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방패, 그녀에게는 이제 풀어야 할 새로운 미스터리가 생겼다. 회사의 음모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중요한 미스터리. 그녀의 조사는 이제 그의 다친 마음을 향하기 시작했다. 지난밤의 기억 파편은 윤세아의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날 강지훈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색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했고 그의 회색 아우라는 그 어떤 틈도 허락하지 않는 두꺼운 강철 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아는 더 이상 그의 차가움에 상처받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김규철 부장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강지훈과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멀리 지방에 살고 있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혹시 제가 어렸을 때 크게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나요? 팔에 있는 이 흉터요. 전화기 너머의 이모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세아야, 그건 왜 갑자기? 네 부모님이 그 일은 잊고 사는 게 좋다고 늘 말씀하셨잖니. 알아야겠어요. 이모, 제발요. 세아의 간절한 목소리에 이모는 마지못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세아가 어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모시던 회장님 댁 가족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사고 직후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세아의 가족이 야반도주하듯 서울을 떠나야 했다는 이야기까지. 그때 너랑 같이 있었던 남자애가 있었지. 회장님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세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모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과거 그 회사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20년 전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로 부도가 난 은성 케미칼.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 이름은 강민석. 그의 외아들 이름은 강지훈.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확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비서인 최 실장에게 CEO 동문회 행사 준비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강지훈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을 요청했다. 며칠 뒤 그녀의 손에 들어온 낡은 서류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빛바랜 단체 사진,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윤세아와 그 옆에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 있는 어린 강지훈의 모습이 나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것이다. 세아의 조사는 이제 과거의 교통사고를 향했다. 당시의 신문 기사들은 그 사건을 단순 빗길 교통사고로 보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모가 말했던 경쟁사라는 키워드를 단서로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대표님의 과거 트라우마 극복을 돕고 싶다며 간절하게 부탁해 봉인되어 있던 당시의 경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다. 경찰서 서구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낡은 수사 기록은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당시 은성 케미칼을 노리던 경쟁사가 강지훈의 아버지인 강민석 회장을 살해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 차의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시킨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 그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강지훈의 어머니가 즉사했다. 그리고 어린 강지훈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세아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다. 그 결과 세아는 팔에 흉터가 남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그녀를 보호했던 지훈은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보고서의 의사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감정표현 불능증 알렉시티미아. 그는 사고의 충격으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뇌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었던 것이다. 그의 차가움은 성격이 아니었다. 상처였다. 그의 회색 아우라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가 파괴되어버린 깊고 깊은 고통의 색이었던 것이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담당 형사가 남긴 메모가 있었다. 피해 아동 강지훈. 의식 회복 후 계속 함께 있던 여자아이 윤세아의 행방을 찾고 있으나 여자아이의 가족이 사고의 충격으로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소재 파악이 불가능함. 그는 수십 년간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대신 그녀가 끔찍한 과거를 떠올리지 않도록 일부러 더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세아는 자신의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미안했다. 그의 차가움을 오해했던 것도, 그가 자신을 지키다 얻은 상처를 몰라주었던 것도, 그리고 그를 그토록 오랫동안 외롭게 만들었던 것까지. 그를 향한 증오심은 이제 가슴 아픈 연민과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의 음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그의 고독을 이제는 자신이 안아주어야만 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강지훈에게 짧은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얘기 좀 해요. 프로젝트 말고요. 우리 얘기요. 이제 다 기억났어요.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제 막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세아가 보낸 메시지는 강지훈의 멈춰버린 세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의 단단했던 회색 아우라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거친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대로 사무실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밤이 깊은 공원은 인적이 끊겨 있었고 오직 차가운 강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먼저 도착해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세아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태로워 보였다. 완벽했던 갑옷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장수처럼 이것은 CEO와 직원의 만남도 비밀 동맹의 접선도 아니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끔찍한 비극의 파편 속에 갇혀있던 두 영혼의 재회였다. 세아는 말을 고르는 대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이 담긴 초등학교 단체 사진이었다. 이거 우리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거 당신이 그랬던 거고요.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20년간 쌓아 올린 얼음벽을 부수는 거대한 망치가 되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아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단단했던 회색 아우라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마침내 거대한 얼음벽이 깨져나가듯 회색의 파편들이 허공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세아는 그의 진짜 속을, 그의 가려졌던 심장의 색을 보았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깊은 밤바다와도 같았다. 20년간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고독에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짙은 푸른색, 자신 때문에 그녀가 다쳤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뒤엉킨 어둡고 아픈 보라색,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맹렬하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선홍색, 그것은 그녀를 향한 너무나도 깊고 아파서 차마 드러낼 수조차 없었던 지독한 사랑의 색이었다. 그래, 마침내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처음부터 알아봤어. 당신이 입사 지원서를 냈을 때 그 이름 석자를 본 순간 내 세상이 멈췄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그가 그녀를 알아보고 일부러 자신의 회사에 입사시켰다는 것, 그녀를 가까이 두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것,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그녀를 밀어내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거리를 두려 했다는 것, 당신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어.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잠겨 있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 그리고 피를 흘리던 당신의 모습, 나 때문에 당신이 그걸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랬어. 그의 차가움은 증오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자기방어였다. 세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마르고 차가웠다. 당신 탓이 아니야. 그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어렸어. 당신은 내 영웅이었어. 지금도 그렇고.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20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던 남자가
마침내 그녀의 품에 기댄 채 어깨를 떨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어린아이처럼 오랫동안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강가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의 아우라에서 차가운 회색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슬픔의 푸른색과 사랑의 붉은색이 부드럽게 뒤섞여 그의 주변을 고요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텅 비어 있지는 않았다. 세아는 이제 그를 증오나 혼란이 아닌 깊은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회사의 음모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개인적인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아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사아야. 그 한마디에 20년의 세월과 아픔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들의 새로운 사랑은 가장 깊은 상처와 진실 위에서 그렇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강지훈과 과거의 진실을 마주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회사에서 강지훈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차가운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세아의 눈에는 보였다.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단단한 회색 아우라 뒤편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하고 다정한 색채들을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김규철 부장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은 더욱 강해졌다. 그것은 이제 회사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자 그들의 상처 입은 과거를 온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다. 한편 김규철 부장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넥스트젠 파트너십 계획이 물거품이 된 이후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는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CEO와 그 신입사원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의 위치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법이다. 그는 강지훈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그는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으로 보이는 윤세아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면 그녀를 비호했던 강지훈의 리더십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그의 마지막 함정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의 목표는 프로젝트 솔라리스가 해외의 유력 기술 기업과 맺으려는 파트너십 계약이었다. 계약의 세부 조건, 특히 기술 이전과 가격 협상 전략에 관한 내용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극비 정보였다. 김 부장은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업 정보 브로커와 접촉했다. 그는 전문가를 동원해 세아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이 브로커에게 기밀 정보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 송수신 기록을 완벽하게 조작했다. 또한 브로커가 관리하는 해외 계좌에서 세아의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것처럼 보이는 은행 거래 내역까지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실제 협상 기밀 정보를 국내 최대의 경제신문사에 익명으로 유출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은성그룹 프로젝트 솔라리스 기밀 유출 파문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에 한 면을 장식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해외 파트너사는 즉시 계약 철회를 고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했다. 김규철 부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이사들 앞에 제시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된 진정성을 담아 연기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윤세아 씨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우리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그가 제시한 조작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모든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이것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심판대였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회사를 위해 내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보호하다가 CEO의 자리에서 함께 끌어내려질 것인가. 특히 평소 젊은 CEO인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원로 이사들은 이번 기회에 그의 리더십을 흔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사회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강지훈에게 물었다. 강 대표, 당신의 코앞에서, 그것도 당신이 이례적인 총애를 보였던 한 직원에 의해 이런 끔찍한 배신 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모든 압박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의 개인적인 삶과 CEO로서의 직업적인 삶이 모두 벼랑 끝에 몰린 순간이었다. 강지훈과 윤세아는 이사들의 적대적인 시선 앞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맞은편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역겨운 검은색과 녹색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김규철 부장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외통수, 즉 체크메이트를 불렀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들이 기다렸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막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사회 의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회의실의 공기를 찔렀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의 대답 하나에 그와 윤세아, 그리고 어쩌면 은성그룹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쏘아보는 이사들을, 그리고 그들 너머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짓고 있는 김규철을 차갑게 응시했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배신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자는 윤세아 씨가 아닙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김규철을 정확히 가리켰다. 바로 이 자리에 이 거짓된 고발을 들고 온 저 사람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김규철이 격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윤세아가 먼저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녀의 무대였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규철 부장님께서는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담긴 진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대담한 선언에 이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세아는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방어적인 관찰자가 아닌 공격적인 무기로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김규철이 제시한 조작된 로그 기록을 인증했던 정보보안팀장을 바라보았다. 한 팀장님, 제 눈을 보시고 이 로그 기록이 100% 위조되지 않았다고 이사회 앞에서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한 팀장의 아우라가 선명하게 보였다.
저는 지금 팀장님의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맑은 푸른색이 협박에 대한 두려움의 탁한 갈색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짓말에 옅은 녹색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녀의 말에 한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벌거벗겨진 듯한 충격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김규철의 옆에 앉은 그의 측근들을 향했다. 박 이사님, 이사님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보안상 위험 인물이라고 주장하셨죠. 그건 진심으로 회사를 걱정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김 부장님이 CEO가 되었을 때 프로젝트 총괄 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녀는 박이색에서 타오르는 감정의 색을 그대로 묘사했다. 이사님의 야망은 불타는 주황색이지만 그 안에는 음모의 끈적한 검은색이 섞여 있군요. 당신의 심장이 당신의 죄를 소리치고 있습니다. 박 이사는 말을 더듬으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악마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김규철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노련한 배우처럼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우라는 그의 모든 연기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김규철 부장님.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당신은 마치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충신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심장을 봅니다. 그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아기의 검은색과 기만의 끈적한 녹색,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역겨운 노란색의 소용돌이를요. 닥치지 못해 저 미친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김규철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새 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회색의 CEO가 아니었다. 그의 아우라는 새아를 보호하려는 강렬하고 맑은 푸른색과 그녀를 향한 굳건한 신뢰의 붉은색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사들은 그가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저는 처음부터 윤세아 씨의 통찰력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에 김규철이 기업 정보 브로커와 비밀리에 만나 이번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또한 김규철이 유출했던 기밀 정보의 대가로 그의 아내 명의의 해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세아의 심리적인 압박과 강지훈의 물리적인 증거, 완벽한 콤비 플레이였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김규철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달려들어 세아와 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 괴물 같은 연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그의 발악은 회의실로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김규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논리와 증거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이었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충격 속에서 침묵을 지켰다. 강지훈과 윤세아,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그룹의 가장 거대한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아낸 것이다. 전쟁은
그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김규철 부장의 음모가 무너지고 그와 그의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은성그룹을 뒤덮었던 거대한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강지훈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회사를 안정시켰고 윤세아는 그의 곁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로서 그를 도왔다. 가장 큰 변화는 강지훈 그 자신에게서 나타났다. 얼음 왕자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물론 20년간 그를 지배해온 깊은 트라우마의 상처인 회색 아우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차단하는 단단한 벽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회색빛 세상 속에서는 그가 더 이상 억누르려 하지 않는 다채로운 감정의 색들이 수시로 피어올랐다. 그는 직원들에게 미소를 보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윤세아라는 존재가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색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다. 세아 역시 자신의 자리와 가치를 찾았다. 그녀는 높은 직책을 맡는 대신 CEO 직속의 조직문화 혁신팀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이제 저주가 아닌 축복이자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말 뒤에 숨은 진심을 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가장 적합한 인재를 가장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지훈에게 조언했다. 그녀는 회사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는 의사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늦은 가을 저녁. 두 사람은 20년 전 그들의 운명이 엇갈렸던 그 강가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날의 비극과 최근에 재회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아마 평생을 저 회색빛 세상 속에서 죽은 듯이 살아갔을 거요. 당신은 내 회사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해준 거요. 20년간 닫혀있던 내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색을 볼 수 있게 해주었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세아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의 아우라는 평온한 저녁 노을처럼 부드러운 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를 먼저 구해준 건 당신이었어요. 20년 전 그날에도 그리고 한 달 전 회사에서도 당신의 그 회색빛은 텅 빈 색이 아니었어요. 20년간 나를 잊지 않고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지켜온 약속의 색이었어요. 당신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어떤 고백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2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말이 마침내 흘러나왔다. 내 삶의 모든 회색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진솔한 떨림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약속하지. 내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을 위해 그 회색빛 세상을 가능한 한 가장 다채로운 색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청혼보다도 더 진실되고 아름다운 약속이었다. 1년 후 성공적으로 런칭된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기념 파티장. 행사장은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밝은 노란색 기쁨과 주황색 열정의 아우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서 강지훈이 성공적인 연설을 마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고 따뜻하랬다. 연설을 마친 그의 시선이 행사장 한쪽에 서 있는 세아를 찾아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세아는 보았다. 그의 아우라를, 그들의 아픈 과거를 증명하듯
옅은 회색빛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지만 그 위로 눈부시게 타오르는 무지갯빛 오라를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붉은색, 함께 있어 행복한 금빛의 노란색, 서로에게서 느끼는 평온한 안식의 푸른색, 그것은 그녀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색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두 사람의 시선이 복잡한 인파를 넘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색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세아의 특별한 능력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근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특별한 사랑의 깊이를 세상 누구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신의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 되어 있었다.